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 또 경유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오늘은 휘발유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100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를 더 낮출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더 내려가는 셈입니다. 어떻게 할지 정부가 이르면 내일 확정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시민들은 기름값 때문에 차 몰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이 생활이 어려운 편이죠.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리터당 2,080.9원이었습니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 주 휘발유 가격은 잠깐 내렸지만 이후론 6주 내리 오른 겁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51.9원 오른 2,082.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7달러 내린 배럴당 116.4달러였습니다. 어젯밤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6.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하락세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통상 국제유가는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는 게 정유업계 설명입니다. 또 정유업계는 국제유가가 아닌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휘발유 국제제품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26달러 소폭 내렸고 경유는 오히려 5달러 올랐다는 겁니다. 큰 흐름으로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상승 국면인 걸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제품인데 완제품 공급이 제때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0%에서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밥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건데 되레 출근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출근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크로스체크 서준석 조보경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점심시간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 먹을 수 있는 곳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렁탕의 가격은 딱 10,000원, 닭칼국수와 제육볶음의 가격은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떡볶이 정도가 아슬하게 10,000원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식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손님에게 나가는 그 내용물을 좀 줄이려 해도 다 손에 익어나니까. 취재진이 여의도 식당 50곳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 10,000원 아래의 메뉴를 갖고 있는 곳은 20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늘었습니다. 도시락을 싼 지 4개월째 되는 전소연 씨는 함께 모여 먹던 점심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먹으러 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락 먹는 사람 따로, 나가서 먹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점심값 걱정은 한국 직장인만의 고충은 아닙니다. 독일의 직장인 이승원 씨는 점심값도 부담이지만 출근에 필요한 차량 기름값도 걱정입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씨는 에어컨 틀고 다녔는데 웬만하면 줄이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점심도 정말 내가 배고픈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재택이 익숙해진 미국에서는 대면 출근이 고소득자나 가능한 사치라는 불만까지 나옵니다. 밥상 물가 상승이 유독 더 힘겨운 곳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30년째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에선
매일 식사 250인분가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년 전쯤엔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들던 재료비가 올해부터는 3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 당근 한 박스에 11,000원 하던 게 지금 16,000원까지 고기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식사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여기서 끼니를 때우는 노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뭐 할 정도로 내가 많이 먹죠. 이게 한 2인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야 내일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다. 저녁에는 물 먹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난달 초엔 잠시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후원이 조금 늘어 겨우 반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영양가에 이렇게 잘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팠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마켓을 찾는 사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실직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마켓이 노인분들이 아닌 젊은 층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20, 30대 혹은 간혹가다 청소년 계층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 저소득계층은 더욱 혹독한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